저 같은 경우는 다 보험되는 재료로 간단하게 치료를 해드려요. 제가 이 재료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시 떨어져도 내 치아를 다시 갈아내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레진이라는 재료 한계상 다시 치료를 하게 되면 내 치아를 갈아내야 되는 단점이 있고 더 시려지게 되는 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재료를 이용해서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아 페임이 있을 때 시려우니까 다른 치과에서는 반드시 신경치료를 하고 크라운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정도 치아 페임이 있는데 신경치료를 해야 된다. 그거는 조금 많이 나간 진료가 될 것 같고, 어느 때 신경치료는 되냐면, 안녕하세요. 바른치과 의사 백승우입니다. 네, 오늘은 치아페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과연 치아페임이 왜 일어나는지, 치아페임이 있을 때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신경치료 이런 걸 꼭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치아페임이라는 게 치아가 깨져서 생길 수도 있지만 잇몸이 내려가서 생길 수도 있어서 대처 방법은 또 경우에 따라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치아페임의 사진을 보면서 의학적인 원리라든지 꼭 이럴 때 어떤 치료를 하는 게 좋은지 설명을 드릴 텐데, 마찬가지로 이 치아페임을 치료를 하는 것도 치과의사의 손을 타기 때문에 철학에 담기게 마련이고, 제가 하는 치료 꼭 100점 혹은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환자분들의 비용도 최소화하면서 부작용도 최소화하면서 그런 프로토콜을 나름대로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치아페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치아페임이라는 거는 간단하게는 치아의 목 부위, 치아의 목 부위라고 하면 요 씹는 면 말고 밑에 잇몸하고 닿아 있는 부분을 치아 목 부위라고 하는데, 그 치아 목 부위가 깨져나가는 거를 의미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대표적인 게 요거랑 요건데, AB 프랙션, 어브레이전 이래가지고 치아 목 부위가 깨져나가는 거는 원인은 다르지만 환자분이 느끼는 증상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AB 프랙션인지 어브레이전인지 환자분이 구별하실 필요는 사실은 없지만, 이 어브레이전 같은 경우는 양치질, 기회적인 마모가 원인이라고 하거든요. 양치질을 너무 옆으로 세게 해가지고 치아의 이 목 부분, 거물랑질 부분이 닳아 없어지는 거예요. AB 프랙션은 교합력, 우리 씹는 힘 때문에 치아가 도끼로 이렇게 나무에 둥 찍듯이 깨져나가는 현상. 치아페인이라는 용어에서 보면 동일은 한데 원인은 조금 다르고 깨져나가는 모양도 조금 다르거든요. 어브레이전, 마모 때문에 나타나는 치아페임은 이런 데가 좀 동글동글해요. 이렇게 동글동글한데 교합력 때문에 이렇게 치아가 정말로 깨져나가는 거는 프랙션, 뭔가 좀 날카로워 보이죠? 실제로 도끼 페인들이 날카롭거든요. 환자분들이 두 개의 용어를 구분해서 저희 어브레이전이 있는데요, 어브프랙션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두 개가 조금 나뉜다는 정도, 좀 전문적으로 알고만 계셨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치아페임의 원인은 도대체 뭐냐? 제가 이제 블로그에도 올려놓은 사진인데, 위턱뼈 치아, 아래턱뼈 치아에서 이 치아 목 부위, 이 치경부가 범랑질이 두께가 굉장히 얇아요. 지금 이 치아 머리 부분 여기는 1.0, 0.9, 1.0, 2.0, 2.0인데 치아 목 부위는 어떤가요? 엄청 얇죠? 하악도 마찬가지 0.3, 0.3, 0.4, 0.3, 0.4. 치아 목 부위가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뼈만큼 단단한 성분이 범랑질이라는 성분이 태어나기를 얇게 태어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양치질을 했을 때 잘 마모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의학적 원리를 궁금해한다 하셔갖고 논문을 막 찾아봤거든요. 사실 근데 논문 내용이 별게 없고 치아에다가 이렇게 씹는 님, 옆으로 미는 님 막 조사를 해보니까 치아가 약해서 깨졌는데 바닥 부위가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요. 아무튼 굽힘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이게 씹을 때 그 부위가 한번 깨져나갔던 부위는 여러 가지 힘의 방향 때문에 치아가 더 깨져나간다. 그래서 어브레이전 말고 깨져나가는 거는 치아가 조금 깨져나갔을 때 굽힘 작용 때문에 이렇게 도끼 자국 나듯이 깨져나간다고 하는데 의학적 원리가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치아가 패였을 때는 어떤 증상들이 좀 나타나요? 이게 보시면 치경부 마모증의 어떤 정도를 나타낸 사진이고, CA0부터 CA4까지 보시면 파이는 양상이 점점 더 커지잖아요, 그죠? 근데 특징이 뭐냐면 가장 검정색이 치아 안에 들어있는 신경하고 혈관, 치수 조직인데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이 시리고 파인 게 이렇게 닿아버리면 으악하고 엄청나게 아프거든요. 그래서 진행이 되는 정도에 따라서는 당연히 시리고 아픈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게 되지만, 이 치과 치료를 조금 더 어렵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는 우리 시리고
혹은 아픈 게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환자분은 너무 많이 깨져갖고 바깥에서 핑크색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안 시렵다 하시고 통증이 없으신 분들도 있어요. 주관적으로 묻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식ion부 마모증이 계속 오랜 세월에 걸쳐서 진행이 되게 되면 어찌됐건 외부에서 계속 자극이 가해지는 거잖아요. 동맥경화가 걸리는 것처럼 이 신경하고 혈관 쪽이 굉장히 좁아져요. 돌이 쌓여서.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많이 패였지만 실제로 주관적 증상은 없는 경우도 되게 허다합니다. 눈으로 보일 때 파여 보여요. 보시면 이렇게 치아 목 부위가 다 깨져서 보이는 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증상인 거고, 그 치경부 마모증이 이제 심해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치아 안에 들어가는 이 신경하고 혈관 지나가는 길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치아가 다 이렇게 파이다 보니까 상아질도 노출이 되고 신경하고 혈관도 가깝다 보니까 시리고 아픈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 환자분 아픈 거 전혀 없고 시린 거 전혀 없어요. 그 이유가 우리 몸에서 동맥경화가 일으키는 것처럼 외부에서 계속 자극이 가해지다 보니까 우리 몸 안에서 이렇게 치수 안에 돌을 쌓아갖고 반응성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증상을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흔히 또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가 양치질을 할 때 씹는 면을 닦을 때 시리다는 표현은 안 하시고 이렇게 옆으로 닦을 때 시리다는 표현을 하시거든요. 제가 딱 그래요. 생각하면 좀 안타깝네. 이렇게 양치질 옆으로 할 때 시리다고 하시는 분들이 치과에 오셔서 제가 거기에 바람을 불어보면 이런 식으로 내려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치아 페임이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의 대부분은 시리고 아픈 거일 수도 있는데 시리고 아픈 건 주관적이기 때문에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양치질 할 때 잇몸 부분이 시리다 하시면 치아 페임 증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환자분 보시면 치경부 마모증이 있어서 예전에 여기 치료해놨던 흔적이 있어요. 여기도 치료를 해놨던 흔적이 있는데 뭘로 치료를 했을까요? 충치 치료를 할 때 쓰는 레진이라는 재료로 치료를 하셨거든요. 레진이라는 재료는 충치 치료를 할 때 쓸 수도 있지만 치경부 마모증 혹은 어브레이션, 어프렉션 모두 다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장점은 보시면 잇몸이 다시 내려가서 티가 나기는 하지만 주변 치아 색깔들과 잘 어울리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 좋은 단점이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치경부 마모증, 치아 페임이라고 하는 거는 치아의 구조상 이 치아 목 부위가 얇고 스트레스가 집중돼서 나타나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특히나 씹는 힘이 세시거나 양치질을 옆으로 세게 하시는 분들 더 잘 생겨요. 그 말은 내가 여기 레진이라는 재료를 떼어놔도 다시 떨어질 수 있고, 레진이라는 재료가 이 사진 보시면 주변에 충치가 다시 생길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레진이라는 재료의 한계가 나타나는데, 레진이라는 재료가 떨어지거나 충치가 생겨서 다시 치료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범위가 필연적으로 넓어지게 돼요. 처음에 여기만 떨어졌을 때 요만큼을 레진으로 다시 치료를 했어요. 떨어졌어. 주변에 충치가 생겼어. 레진을 다시 붙이기 위해서는 범위를 넓혀서 내 치아를 조금 더 갈아내야 되는 단점이 있는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치경부 마모증, 치아 페임이 생겨서 나는 치료를 했어. 안 시렵다가 재료가 떨어지거나 충치가 생겨서 다시 치료를 할 때는 치아를 갈아내야 된다는 거죠. 갈아내는 거는 치아가 없어지는 방향이고, 나는 시려서 치료를 했는데 갈아낸다. 더 시려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송곳니거든요. 송곳니까지 이 앞니에 치경부 마모증, 치아 페임이 생겼다. 환자분한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치아 색깔 나는 레진이라는 재료로 하면 색깔은 예쁘기 때문에 앞니는 부득이하게 저도 레진이라는 재료를 이용해서 치료를 해드려요. 그런데 이 작은 어금니부터는 동양 사람들 같은 경우는 크게 웃어서 저희가 보이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굳이 예쁠 필요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다 보험되는 재료로 간단하게 치료를 해드려요. 현자분이 저희 치과 오셨던 이유가 본인은 여기가 자꾸 깨져나가는데 치과 갈 때마다 너무 비용도 비싸고 잘 떨어진다 하시면서 저희 치과 오셨거든요. 다 레진이라는 치료를 하셨어요. 레진 치료한 데 한번 볼까요? 주변에 다 변색됐죠? 레진 치료한 데 이런 데 다 또 떨어졌죠? 그래서 환자분한테 제가 설명드렸던 이유가, 환자분 이 한번 보세요. 이 송곳니들이 다 마모가 됐잖아요. 환자분은 씹는 힘 자체가 세시고 이갈이도 있으시고, 씹는 힘이 센 거에 대한 또 하나의 증거가 뭐냐면 골륜기가 엄청나게 발달하셨어요.
제가 골륜기, 암이 아니다라고 설명드리면서 추가로 설명을 드렸던 게 씹는 힘이 세신 분,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에 되게 민감하신 분들 잘생긴다 말씀드렸거든요. 이 환자분은 어떤 재료를 쓰시든지 간에 식경부, 치아 페임이 생기고 떨어지고를 반복할 수 있는 요인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치료를 했냐면 보험되는 재료로 저는 다 메워드렸어요. 환자분 여기 레진이라는 재료 비싸게 하실 필요가 없이 보험되는 재료를 그냥 간단하게 메우세요. 이 보험되는 재료는 치아에 화학적으로 결합을 해요. 그러니까 치아를 갈아내거나 본드를 발라놓고 레진을 하는 게 아니라 재료 자체만으로도 치아에 화학적으로 결합을 하거든요. 색깔은 어때요? 치아하고 조금 어울리지 않는 단점은 있는데 이 치아 페임이라는 거를 치료할 때 제가 이 재료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재료가 다시 떨어져도 내 치아를 다시 갈아내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치아 페임이 발생하시는 환자분들은 거의 95% 정도는 레진이라는 재료를 하셨던 GI라는 재료를 하셨던 떨어지거나 반드시 깨져서 오시거든요. 레진이라는 재료 한계상 다시 치료를 하게 되면 내 치아를 갈아내야 되는 단점이 있고 더 시려지게 되는 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이 GI라는 재료를 이용해서 시린 증상만 막아주고 혹시나 떨어지게 되더라도 재치료를 용이하게 하게 비용도 저렴하게 이렇게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아 페임이 있을 때 시려우니까 다른 치과에서는 반드시 신경치료를 하고 크라운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한다. 근데 나는 그렇게 많이 시린 것도 아니고 그냥 치아가 패여 있는데 꼭 신경치료랑 크라운 치료를 해야 되냐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정도로 파여 있고 시린 치아에다가 신경치료하고 크라운 치료하는 건 조금 많이 나간 치료가 되거든요. 이 치아 페임이 반복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를 신경치료를 하고 딱딱한 재료를 메우고 크라운으로 덮어 씌우면 덮어놨으니까 당연히 덜 깨지겠죠. 하지만 데스 사이클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크라운 치료 그 다음은 발치 혹은 임플란트예요. 손을 안 댈 수 있으면 좋단 말이에요. 어느 때 신경치료를 하게 되냐면 깨져갖고 뿔긋뿔긋한 게 보이시죠? 이게 이렇게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거든요. 그게 비치는 정도가 됐다. 그러면 그 부분은 메워놓고 신경치료하고 크라운 치료를 하셔야 되고 또 통로가 보이기도 하지만 찬물이 들어갈 때 시려, 삼켰어. 시린 게 없어지면 그건 우리 몸에서 정상 반응이에요. 그런데 찬 게 들어갔을 때 시려, 아파. 몇 초간 지속돼. 삼켜도 시린 증상이 몇 초간 지속되거나 아프면 외부 자극 때문에 신경하고 혈관이 놀란 염증이 생기고 돌아갈 수 없는 비가역적 치수염에 대한 신경치료를 해야 된다는 사인이 온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만 한정 지어서 신경치료하고 크라운 치료를 하셔야지 치아 페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신경치료하고 크라운 치료하냐, 그거는 조금 많이 나간 진료가 됩니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치아 페임이 있을 때 가장 보존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은 GI라는 재료를 이용해서 내 치아를 깎아내지 않고 그냥 덮어주는 치료예요. 그런데 앞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보여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레진이라는 치료를 할 수 있다. 치아 페임이 있을 때 무조건 신경치료하고 크라운 치료하는 것은 아니고 너무 시린 거를 넘어서 아프거나 신경 지나가는 길이 보이는 경우에만 한정 지어서 신경치료하고 크라운 치료를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요? 치아 페임 자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동양인들, 특히 한국인들 같은 경우는 찹찹찹 씹는 게 아니라 맷돌처럼 갈면서 씹거든요. 우리 항상 이 이론으로 돌아가 보면 이 치아 목 부위는 범랑질이 얇아요. 또 아까 제가 논문 소개시켜 드렸듯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위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결국에는 깨져 나간단 말이에요. 또 하나 더 있죠. 분노의 양치질을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렇게 옆으로 막 닦으시면 치아 목 부위 그 얇은 부분이 마모되면서 AB 프랙션은 아니더라도 어브레이전으로 치아가 마모돼서 치아 페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리학적으로 범랑질이 얇아서 깨져나가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그나마 줄이시려면 딱딱하고 질긴 음식 피하고 양치질 옆으로 세게 하는 거 요것만 피하셔도 환자분들 치아에 손대는 일이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렇게 치아 페임이 조금 많이 발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리니 치약을 좀 쓰는 것도 도움이 돼요. 시리니 치약을 쓸 때도 우리가 잘 골라 써야 되는데 시리니 치약 중에서도 코팅 성분이 들어있는 시리니 치약이 있거든요. 이게 잘 골라 써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치약 안에도 들어있는 성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이에요. 치아가 패였잖아요.
패여서 겉을 둘러싸고 있는 성분이 없어서 안에가 드러나서 시린 경우에는 겉에를 코팅을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시린이 치약하면 센소다인 시린매드 딱 두 개로 나뉠 텐데, 시린매드 치약이 유독 그 코팅 성분이 조금 더 잘 들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아 페임이 있어서 시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 3번 양치한다고 하시면 한두 번 정도는 시린매드를 통해서 치아에 코팅 성분을 조금 발라주면 덜 시렵습니다. 확실히 저도 시린매드를 하루에 한 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치아 페임은 환자분들이 의학적으로 구분하실 필요는 없지만 주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대부분은 시린 거, 특히 양치질 할 때 잇몸 부위가 시리면 치아 페임이 있을 수 있다. 치아 페임을 치료를 하는 방법은 보험되는 재료, GY라는 재료를 할 수도 있고 레진이라는 재료를 할 수도 있는데, 치아 페임이 나타나는 생리적 구조상 반복될 거기 때문에 최대한 치아에 손을 대지 않는 GY라는 재료로 메워놓고 시린 증상을 다스리는 게 레진 치료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것 같다고 또 설명을 드리고요. 100%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치아 페임을 줄이려면 딱딱하고 질긴 음식 피하시고 옆으로 양치질 세게 하지 마시고, 혹시나 치아 페임이 있으시다면 시린이 치약 중에서도 시린매드를 써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